자, 1장에서는 하드웨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하드웨어는 하드웨어 위에 하드웨어에 대한 구성 요소들, 뭐 CPU라든지 메모리 장치, 이제 메인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요한 장치들, 그리고 이제 I/O 장치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학습했다면 1장에서 2장에서는 운영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드웨어에 있는 모든 컴포넌트들이 이제 CPU라든지 메인 메모리라든지 그리고 I/O 장치 이렇게 있다면 운영체제는 이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입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 그 소프트웨어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이렇게 크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뭐 운영체제 그리고 유닉스 이런 운영체제들이 이제 대표적인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주로 하는 일은 이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겁니다. 하드웨어를 조작하고 그 사용자의 원하는 그 구미에 따라서 입맛에 따라서 이 하드웨어를 이제 이용하게 하는 이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체제가 이 하드웨어 위에 바로 올라가고 이제 그 운영체제의 큰 기능으로 보면은 이 하드웨어를 관리하고 그리고 이 하드웨어의 기능을 어플리케이션 쪽에 응용 쪽에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응용 프로그램이 요 위에 올라갑니다. 어플리케이션 응용입니다. 응용 프로그램이 이렇게 위에 올라가게 되는데 실제로 이 응용 프로그램이 동작을 시키면 화면에 그림을 그린다든가 글씨를 쓴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작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속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응용 프로그램이 운영체제에게 그 하드웨어 장치인 그 디스플레이 그 화면에 무엇인가를 쓰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운영체제가 하드웨어에다가 이제 화면에 뭔가를 그린다든지 그리고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는다든지 그런 작업들을 이제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응용 프로그램을 수행하면 응용 프로그램이 하드웨어를 잘 컨트롤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알고 보면 응용 프로그램이 그 운영체제를 통해서 하드웨어를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운영체제의 특징을 기반으로 해서 그 전반적인 특징을 요번 그 2과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운영체제의 개념과 그리고 발전 목적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운영체제의 주요 기능 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겠죠. 운영체제의 목적이 될 테니까 주요 기능들 어떤 기능이 있는지 대체적으로 살펴봅니다. 그리고 운영체제의 발전 과정에 따른 주요 특징 운영체제가 처음에 이제 만들어졌죠. 그 후로 이제 발전을 거듭하면서 어떤 특징들을 흡수해 왔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는 그 응용 쪽에다가 주로 이제 서비스를 해주는 겁니다. 봉사한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 해준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다음으로 운영체제 설계에 필요한 모듈과 그리고 계층 구조의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영체제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 2-1에서 이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드웨어가 이렇게 이제 위치해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보면 맨 밑에 단에 하드웨어가 있고 우리가 1장에서 학습했던 것 같이 CPU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모리 장치도 이제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된 관심을 갖고 있는 하드웨어는
이 CPU하고 메모리입니다. CPU 메모리. 운영체제의 대부분의 주요한 일들이 이제 여기서 핵심적으로 일어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CPU와 메모리의 그런 그 부분들이 많이 변하는 부분들이, 소프트웨어적으로 볼 때 그 하드웨어가 개념적으로 많이 변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체제 쪽에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장치에 대한, 작업을 많이 합니다. 작업을 많이 하고, 그렇지만 이제 운영체제의 핵심 기능은 그 CPU를 드라이빙 하는 거, CPU를 제어하는 거, 구동하는 거, 그 다음에 메모리와의 연동 관계 속에서 요걸 이제 퍼포먼스, 성능을 가장 이제 좋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운영체제의 역할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가 있고, 그 하드웨어가 이렇게 바로 위에 운영체제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운영체제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운영체제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바로 윗단에서 하드웨어를 제어하면서, 서비스를 또 이제 제공하고 이제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체제 위에는 유틸리티가 이렇게, 있게 됩니다. 이 유틸리티라고 하면은, 주로 이제 기능적인 부분들을 제공해주는 이제 프로그램,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응용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이 있게 되는데, 잘 보면 이제 응용 프로그램들이 그 유틸리티와 그리고 그 운영체제와 이렇게 연동을 해가면서 그 동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 하드웨어에 대한 제어를 하거나, 뭔가 읽어오거나 쓰거나 이제 이렇게 반응하는 거는, 운영체제와 이제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운영체제하고 하드웨어의 관계성 속에서 하게 되고, 실제로 유틸리티나 응용 프로그램은 운영체제를 통해서 제한된 하드웨어 기능을 사용한다든지,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응용 프로그램의 유틸리티는 운영체제가 제공해주지 않는 하드웨어 기능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겠고요. 물론 이제 특수한 프로그램을 해서 어떤 특수한 장치를 하면 다르겠지만, 그런 소프트웨어 장치를 하지 않는 한 운영체제를 통해서 유틸리티와 응용 프로그램은 이렇게 수행이 하드웨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 이렇게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상을. 그래서 보면 사용자, 그리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사용자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이나 장치, 그러니까 컴퓨터와 연결된 또 어떤 다른 장치가 될 수가 있겠죠. 또 다른 컴퓨터가 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컴퓨터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모든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은 이제 이 유틸리티 운영체제까지, 이 밑에 단을 시스템 소프트웨어, 요 단을 시스템 소프트웨어 이렇게 얘기하고, 이쪽을 응용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응용단이 어떤 라이브러리 형태로 되어 있는 유틸리티라든지, 아니면 그 사용자가 그 작성한 프로그램, 뭐 포토샵이라든지, 뭐 한글, 그리고 에디터, 뭐 이런 것들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체제를 보면은 그 맨 밑에는 하드웨어, 위에는 소프트웨어, 이런 위상을 가지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운영체제의 정의와 역할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그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용자와 하드웨어 사이의 중간 매개체로 응용 프로그램의 실행을 제어하고, 그리고 자원을 할당 및 관리하며 입출력 제어 및 데이터 관리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위에 있고, 사용자가 맨 위에 위치합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운영체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가 있습니다. 하드웨어가. 그래서 이제 중간 매개체로서, 그러니까 응용 프로그램의 그 사용자하고 그 하드웨어 사이에 이제 중간 매개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 단에 있는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실행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제어한다는 게 그런 겁니다.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거나, 응용 프로그램을 중지시키거나, 응용 프로그램을 뭐 끝내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의 실행을 이제 제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원을 할당 및 관리한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드웨어 자원과 또 소프트웨어 자원들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 자원은 뭐 CPU라든지, 그 메모리라든지, CPU라든지, 메모리라든지, 그리고 뭐 IO 장치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할당, 사용할 수 있게 할당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관리, 뭐 이렇게 시작과 종료를 잘 할 수 있도록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도와준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자원은 이런 하드웨어적인 자원도 있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내에 모듈로 만들어진 자원도 있습니다. 모듈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 자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원을 할당하거나 관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특히나 입출력 제어와 데이터 관리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입출력 제어라는 건 여기 IO 장치가 있죠. IO 장치. 뭐 이런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데이터를 어딘가에 저장하거나 처리하거나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그 운영체제라 정의하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할을 살펴보면은 하드웨어 및 사용자,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 시스템 프로그램 사이에서 그러니까 시스템 소프트웨어들이 있는데 또 그 위에 또 시스템 소프트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미들웨어다 이런 이야기를 쓰기도 합니다. 이게 많이 발전되다 보니까 세분화돼서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명칭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인터페이스는 이제 접속이란 뜻이죠. 접속. 그래서 그 하드웨어나 사용자 응용 프로그램, 시스템 프로그램 사이에서 그 접속시키는, 연결시키는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연결. 그러니까 사용자 프로그램끼리 연결을 하거나 아니면 사용자 프로그램이 하드웨어나 운영체제에 연결되거나 또 다른 시스템 프로그램에 연결되거나 이런 인터페이스, 연결을 제공한다. 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페이스는 이제 많이 쓰이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터는 서로 간에 얼굴을 마주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로 이제 얼굴 마주대하고 있으면 이제 대화를 하겠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연결이 돼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프로세서, 메모리, 그 다음에 입출력 장치, 통신 장치 등 컴퓨터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조정과 관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메일 전송이라든지 이메일 같은 메일 전송, 그리고 파일 시스템 검사. 우리 가끔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도 파일 시스템 같은 거 오류 나고 그런 검사도 하고 그런 작업들을 합니다. 그리고 서버 작업. 우리가 이제 어떤 홈페이지에 들어갔다 하면 거기에는 서버가 있는 겁니다. 그런 작업들, 운영체제가 거기에 있다면 그런 서버 작업도 도와줍니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처리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이제 제어하게 되겠습니다. 제어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작시키고 중지시키고 잠깐 멈춰 놓는다든지 아니면 피니시 끝나게 해준다든지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용자에게서 컴퓨터 시스템을 보호하려고 입출력 제어를 하며 데이터를 관리한다. 그러니까 운영체제가 그 하드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도 해주지만 사용자들의 불법적인 사용, 그러니까 모르고 잘못 사용할 수도 있고 악의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보호해 주는 겁니다.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운영체제를 왜 사용하느냐. 이제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더 복잡하니까. 사용하는 게 더 복잡한데 왜 운영체제를 굳이 개발을 하느냐. 물어본다면 이제 크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편리성, 그리고 이제 효율성, 그리고
제어 서비스 향상. 뭐 이렇게 굳이 따지자면 뭐 꼭 존재 이유를 물어볼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굳이 따지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리성은 사용자에게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뭐 운영체제를 사용하면 그냥 사용하는 것보다 그냥 응용을 가지고 그 하드웨어에다 올리고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편리하다. 여러 면에서 뭐 관리도 해야 되고요. 컴퓨터를 뭐 여러 가지 면들이 있는데 그런 것의 최선의 방법이다. 하드웨어 위에 이런 소프트웨어를 두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효율성이 있습니다. 효율성은 되게 이제 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막 더 빨라진다든지 아니면 뭐 하여튼 이득을 주는 겁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제 효율성을 보면 시스템 성능 향상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어떤 그 하드웨어 자원이 있습니다. 이거를 최대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아주 좋은 기계를 가지고 간단한 일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성비라고 합니다만 가격대 성능비가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이 효율성, 이 성능 향상, 요거는 가격 대비 성능이 제대로 나오게 하는 겁니다. 가격이라고 말하면 이제 너무 그 가격보다 어떤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 자원에 비해서 더 많이 그 기능을 훨씬 더 증대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하드웨어 기능이 거의 그 가격대별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으니까 가격대 성능비라는 편리한 표현을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처리량의 향상. 그러니까 그 많은 작업을 같은 시간에, 똑같은 시간인데 많은 작업을, 시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많은 작업을 처리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연, 응답 시간의 단축. 예전에는 그 컴퓨터에다가 그 작업을 시켜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뭔가를 작업의 결과를 얻는 이제 이런 컴퓨터 시스템 속에서 이제 주로 살았었습니다. 한 20년 전만 해도요. 그럴 때는 이런 지연을 늦춘다든지, 지연을 좀 빠르게 한다든지, 빨리 그 작업을 맞춰준다든지 하는 게 굉장히 그 필요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목표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뢰도 향상. 정확한 계산을 해내는 겁니다. 언제나 믿을 수 있는 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 가능도 향상. 언제나 사용 가능하게 만든다든지, 그리고 어디서나 사용 가능하게 만든다든지, 뭐 이제 그런 대략의 의미들을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제어 서비스 향상. 제어 서비스 향상은 입출력 장치의 동작 관리 및 제어, 그리고 시스템 오류 예방, 그 관리적인 측면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주어서 어떤 출력을, 어떤 성과를 얻고 싶어 하죠. 근데 그거 말고도 그러기 위해서 시스템을 제어하고 관리해가지고 오래 쓸 수 있고 항상 똑같은 성능을 낼 수 있게, 항상 일정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게 제어하는, 그리고 오류가 생기지 않게 예방하는 이제 그런 역할들을 볼 수가, 그런 역할들이 운영체제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그 발전의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